아니, 이 더위에 어떻게 에어컨도 없이 살 수가 있어요? 서울에서 온 손녀가 묻습니다. 경북 청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 올해 81살 된 박종래 할머니는 부채 하나 들고 마루에 앉아 수박을 쪼개고 있습니다. 집안엔 선풍기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것 하나 요란한 건 없는데 이상하게도 그 집에 들어서면 서늘하다는 느낌이 납니다. 기온은 분명 밖이랑 똑같이 푹푹 찌는데 몸이 덜 덥습니다. 손녀는 처음엔 할머니가 불쌍해 보였답니다. 전기세 아끼느라 선풍기도 못 돌리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며칠 함께 지내다 보니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더운 날에도 머리가 맑고 밤잠 설치는 일 없이 곤하게 주무시는 할머니. 냉장고에서 꺼낸 물 한 컵 없이도 갈증을 안 느끼고 식사도 평소처럼 잘하십니다. 게다가 종일 부지런히 움직이시기까지 하니 손녀는 궁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 뭐 특별한 거 하세요? 할머니는 싱긋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거? 나는 그냥 물을 조금 다르게 마실 뿐이야. 그리고는 옆에 두었던 유리병을 건네주시죠. 병 안에는 미지근한 물, 그 속에 얇게 썬 오이 몇 조각, 수박씨 없는 속살 조금, 그리고 아주 소량의 소금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이 물을 아침에 만들어 놓고 하루 종일 조금씩 마신다 하셨습니다. 갈증이 생기기 전에 미리 속을 식히는 물이라며요. 사실 나이 들수록 여름은 더 위험한 계절이 됩니다. 젊었을 땐 더위쯤이야 하며 넘겼지만 60대, 70대가 넘어가면 우리 몸은 점점 체온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더운 날씨에 적응이 안 되고 땀은 많이 나는데 갈증은 잘 안 느껴지죠. 몸이 덥다고 말하기 전에 이미 탈수가 시작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 응급실엔 여름이면 어르신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두통, 어지럼증, 갑작스러운 기력 저하, 구토 증상. 물은 하루에 몇 컵씩 마셨다고 하는데도 탈수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물을 마시는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거나 갈증 날 때만 한 번에 들이켜는 습관. 그게 오히려 몸을 더 힘들게 만든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박종래 할머니는 젊었을 때 농사일을 하며 더위에 대해 누구보다 민감하셨답니다. 그때부터 터득한 게 바로 몸 안을 먼저 시원하게 만드는 법이었죠. 그 핵심이 바로 물 마시는 방식입니다. 단지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언제, 무엇과 함께 마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몸으로 익히신 겁니다. 할머니는 시원하자고 얼음물 마시면 배가 먼저 놀래서 수분 흡수를 거부해. 위장은 따뜻한 걸 좋아하거든 하며 껄껄 웃으셨습니다. 실제로 찬물을 급하게 마시면 위장 혈관이 수축되고 물이 그대로 몸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엔 물만 보충하면 오히려 체내 염분 농도가 낮아져 몸이 더 많은 수분을 배출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미지근한 물에 오이, 수박, 소금을 아주 소량 섞습니다. 수박은 수분이 풍부하고 오이는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고 소금은 땀으로 빠져나간 전해질을 보충해 줍니다. 이 물을 아침 일찍 만들어 하루 종일 조금씩 마시는 것, 이 단순한 습관이 80을 넘은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는 비결이 된 거죠. 우리는 흔히 더우면 에어컨을 더 틀고 갈증이 나면 차가운 물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들은 잠깐의 시원함만 줄 뿐, 우리 몸은 금세 더 지치고 말죠. 이제는 바꿔야 할 때입니다. 더운 여름을 무조건 견디는 게 아니라 몸 안에서부터 시원함을 유지하는 방법. 에어컨 없이도 선풍기 없어도 건강하게 여름을 나는 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첫 번째 열쇠는 올바른 물 마시기입니다. 이후 본론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온도, 어떤 재료, 어떤 시간대에 마셔야 가장 효과적으로 몸을 식힐 수 있는지 할머니의 실제 루틴과 함께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따라 해보시기만 해도 이번 여름 몸이 달라질 겁니다. 이 이야기를 놓치면 올여름도 땀범벅과 뒤척임, 지치는 나날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할머니의 지혜를 함께 따라가 볼까요? 계속해서 본론에서 이어집니다. 박종래 할머니의 여름나기 비법은 단순히 물 한 병에 과일 몇 조각 넣는 수준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엔 소박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다 이유 있고 과학적인 원리에 기반한 생활 방식이죠. 이 본론에서는 할머니가 실제로 하루 동안 어떤 방식으로 물을 마시고 어떻게 몸을 식히며 집안을 시원하게 유지하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해가 막 떠오르기 전 할머니는 부엌으로 갑니다. 냉장고 문은 열지 않습니다. 전날 저녁 미리 만들어둔 여름 수분 물이 유리병 안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맛이 우러나 있죠. 병 속에는 오이 두세 조각, 잘게 썬 수박 몇 덩이, 레몬즙 한두 방울, 그리고 소금 아주 소량. 이 재료들은 그날그날 냉장고 사정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가끔은 민트 잎이나 자두 한 조각이 들어가기도 하죠. 하지만 한 가지는 항상 똑같습니다. 혀에 짠맛이 느껴지면 안 된다. 소금은 정말 아주 약간. 그 물을 머금듯 천천히 마시며 할머니는 텃밭으로 나갑니다. 오이 줄기 아래에 작은 이슬이 맺히고 고추 이파리가 아침 햇살에 반짝이죠. 이때의 활동은 사실 가벼운 운동입니다. 몸을 살짝 움직이면서 땀이 나기 전 수분을 미리 보충하는 거죠. 할머니 말로는 아침엔 땀구멍이 열리기 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마시는 물이 가장 깊이 스며든다고 하십니다. 할머니의 물 마시기는 아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작은 병에 물을 담아 다니며 하루 종일 한 모금씩 드십니다. 10시 무렵 햇볕이 따가워지기 시작할 때 작은 평상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다시 한 모금. 이때는 수박에서 배어 나온 달큰한 향이 속을 풀어주고 오이의 시원한 성질이 몸 안의 열기를 잡아줍니다. 점심 식사 후엔 입안을 헹구듯 한 모금. 밥 먹고 바로 찬 물 들이키면 속이 상한다며 항상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물로 마무리하십니다. 식후 열이 오르기 쉬운 시간대에 천천히 물을 넘기는 습관은 더위에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핵심이죠. 그리고 오후 2, 3시경 하루 중 가장 기온이 높은 시간대. 이때 할머니는 특별한 냉수 조격을 하십니다. 플라스틱 대야에 시원한 물을 받아 발을 살짝 담그고 앉아 계시죠. 너무 찬 물은 안 쓰십니다. 찬물과 미지근한 물을 섞어 손목으로 온도를 확인한 다음 발을 5분 정도만 담그고 빼냅니다. 발바닥이 시원하면 머리까지 시원해져. 그 말 그대로 조격 후엔 이마의 열기까지 식어 있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조격이 끝난 후 할머니는 냉수 샤워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마치 군인처럼 찬물을 확 끼얹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먼저 손목, 발목부터 적십니다. 그 다음 종아리, 팔꿈치, 어깨, 가슴과 등은 천천히, 마지막엔 목 뒤쪽을 적시고 나서 비로소 전신 샤워를 시작하죠. 심장이 놀라면 안 되니까. 찬물은 늘 아래부터. 할머니는 항상 이 순서를 지킵니다. 그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샤워 후에도 몸이 달아오르지 않게 됩니다. 이 3분의 샤워는 단순히 더위를 씻는 행위가 아닙니다. 체온을 확실히 낮춰 이후 6시간 이상 시원한 컨디션을 유지하게 만드는 여름철 체온 조절 습관인 셈이죠. 샤워가 끝나면 할머니는 잠시 바람이 통하는 곳에 앉아 마른 수건으로 땀을 닦습니다. 바로 에어컨 바람 쐬는 일이 없기 때문에 샤워 후 몸속 온도 변화가 자연스럽고 오히려 피로감이 덜합니다. 그리고 이때 꼭 하시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천연 파우더를 발라두는 겁니다. 옥수수 전분 가루에 라벤더 말린 가루를 살짝 섞은 것을 1000조각에 싸서 겨드랑이와 목 뒤에 살짝 두드리십니다. 땀나는데 살짝 얹어두면 하루가 편해. 실제로 땀이 금방 마르고 몸 냄새도 줄어든다고 하시더군요. 자연 속에서 배운 생활의 지혜인 셈이죠. 그리고 이제 실내 시원함을 유지하기 위한 얼음통의 출격 시간이 다가옵니다. 할머니는 아침 일찍 얼려둔 얼음을 작은 플라스틱 통에 옮겨 담고 창문 앞 낮은 선반 위에 올려두십니다. 이때도 그냥 놓지 않죠. 얼음 옆에 부채를 하나 받쳐서 자연풍처럼 공기를 순환시킵니다. 찬 공기는 아래로 가니까 내 키 높이쯤에 올려놔야 느껴진다. 할머니는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낮은 바닥에 두면 발 밑으로 냉기가 스르르 흐르는데 이 냉기를 창문 방향에서 안쪽으로 흘려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뿐만 아니라 얼음통 아래에 젖은 수건을 깔아두는 것도 잊지 않으십니다. 그 수건이 증발하면서 더 큰 냉각 효과를 주기 때문이죠. 아주 작은 아이디어지만 하루 전체 실내 온도를 몇 도는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꿀팁은 정말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아니면 알기 어렵죠. 냉장고에서 꺼낸 음료나 얼음물 대신 이 얼음통 하나로 방 전체가 서늘해집니다. 물론 집이 엄청나게 시원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더위에 지쳐 땀이 줄줄 흐르는 상태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하이라이트는 밤입니다.
할머니는 10시쯤 되면 마루에 나와 앉아 별을 보며 마지막 물 한 모금을 마십니다. 이때는 레몬 향이 거의 빠지고 오이 물맛이 부드럽게 남아있죠. 수분 보충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밤새 더위에 깨거나 목말라 뒤척이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잠자기 직전 부엌 창문은 닫고 바람이 드는 안방 창문은 살짝만 열어둡니다. 바람도 너무 세면 몸이 놀라니까. 81살이 넘은 나이에도 할머니는 에어컨 없이 여름밤을 깊이 숙면하시죠. 그 외에도 자잘한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더위 이기는 비결입니다. 방에 고추잎이나 솔잎을 한 다발 걸어두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향도 좋고 벌레도 안 꼬이고 뭔가 숨쉬기가 편해진다고 하시죠. 또 여름 내내 입는 옷도 중요합니다. 할머니는 반드시 밝은 색의 헐렁한 면옷만 고집하시죠. 땀이 금방 마르고 피부에 달라붙지 않아 통기성이 좋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대단한 기술이 아닙니다. 단지 자연의 흐름에 맞게 몸의 신호를 느끼며 생활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몸이 가볍고 머리는 맑고 무더위 속에서도 피로하지 않다는 걸 몸소 느낄 수 있습니다. 작년처럼 더위에 지치고 전기세에 놀라고 밤새 뒤척이며 한숨 쉬는 여름을 반복하실 건가요? 아니면 오늘부터 박종래 할머니의 지혜를 따라 몸속부터 시원해지는 여름을 시작해 보실 건가요? 자, 이제 할머니의 여름 하루를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 6시. 햇살이 뜨기 전 가장 먼저 입안에 미지근한 수분 물 한 모금을 머금고 천천히 넘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물은 어제 저녁 미리 준비한 수박과 오이, 레몬이 들어간 천연 수분 보충제입니다. 텃밭에 나가 살짝 몸을 움직이고 들어온 뒤에는 손목에 대보아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물을 한 번 더 마십니다. 10시 무렵엔 그늘진 평상에 앉아 부채를 붙이며 다시 한 모금. 수분이 계속 유지되도록 할머니는 절대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하루 동안 12번에서 15번 적은 양씩 반복해서 마시며 몸의 갈증 신호를 기다리기보다 선제적으로 움직이십니다. 이게 바로 여름을 견디는 게 아닌 여름을 준비하는 몸의 자세입니다. 점심 식사 후엔 약간은 식은 수분 물로 입안을 헹궈내며 마무리하죠. 오후 2, 3시 가장 더운 시간엔 발을 시원한 물에 담그는 족욕. 그 다음은 천천히 순서를 따라가며 몸을 적시는 냉수 샤워. 갑작스럽게 머리부터 찬물로 맞는 일이 없도록 손목과 발목부터 올라오는 순서를 지키는 것 역시 그만큼의 이유가 있는 생활 방식입니다. 샤워가 끝난 후엔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몸을 식히며 옥수수 전분 가루와 라벤더 가루를 살짝 두드려 남은 땀을 정리하십니다. 파우더 하나에도 세심한 배려가 숨어 있는 것이죠. 기계 바람 없이 자연 바람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실내엔 얼음통을 준비합니다. 단순한 얼음이 아닙니다. 높이, 방향, 수건 활용까지 고려한 작은 냉방 장치 하나가 집 전체의 공기를 순환시켜 줍니다. 그리고 밤, 창문은 살짝 열고 바람이 너무 세지 않게 조절해 두신 뒤 마지막 물 한 모금으로 수분을 채운 후 깊은 숙면에 드십니다. 이 모든 루틴은 하루 한 번 잠깐 따라 해보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반복과 꾸준함. 몸이 익숙해지고 물이 익숙해지고 여름에 더위조차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할머니의 여름 생활이 단순히 덜 더운 법을 찾는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찾는 건 시원한 기계, 냉방 약품, 얼음 음료 같은 외부 자극이지만 진짜 시원함은 몸 안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얼마나 내 몸을 아끼고 관찰하는가, 얼마나 자연의 리듬에 맞춰 내 생활을 조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할머니의 여름 생활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어르신 중엔 여름철이 오면 늘 병원 신세를 지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한 해는 폐렴으로 또 한 해는 탈수 증상으로 입원도 하셨죠. 그 모습을 본 할머니는 직접 담근 수분 물을 나눠 드렸습니다. 하루 2번 마시게 하고 냉수 조격법을 알려드렸죠. 몇 주 후 그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한낮에도 덜 덥고 저녁에 잠도 잘 와요. 이 작은 변화가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내 몸을 위해 준비하는 한 잔의 물, 더위를 가라앉히는 조격, 한낮을 피하는 심의 지혜. 이 모든 게 거창한 시설도 돈도 필요 없는
몸을 위한 진짜 배려입니다. 그리고 도시에 사는 분들도 이 방법을 얼마든지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에어컨이 없으면 선풍기와 얼음통, 그리고 적절한 커튼과 습기 조절만으로도 충분히 공간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물은 텀블러에 미리 준비하고 퇴근 전 냉수 적용만 해도 잠이 확실히 다릅니다. 혹시 오늘 들으신 이야기 중 가장 해보고 싶은 습관이 있다면 지금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번, 알림 설정 한 번이면 올 여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여름은 이제 견디는 계절이 아니라 누리는 계절입니다. 자연과 함께, 지혜와 함께 당신의 여름이 그렇게 바뀌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